지금 중국이 떠들썩합니다. 중국의 유명 앵커가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을 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여행담 때문입니다. 생방송 사고로 인해 해당 영상은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런 파장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국제부 기자 장웨이라고 해. 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로 특히 한국 관련 기사도 자주 쓰는 편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내가 작성했던 한국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가미된 것이 많았어.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퍼져 있지. 한국은 중국 문화를 베낀 나라야. 한국은 선전과 홍보로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능숙하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해 같은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 나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어. 그런데 최근 한국 관련 기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 한국은 IT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 그런데 이게 정말 한국만의 실력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걸까? 또 한국의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출장 기회를 자원했어. 원래는 한국 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진 편견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출국 전 주변 동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니까 조심해. 한국은 비싸기만 하고 별거 없어. 가서 실망하지나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맞다면 이 출장은 그저 내 신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테고, 만약 틀렸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 그렇게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 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너무 깨끗한데? 공항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안내 표지판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 중국의 대형 공항들도 잘 정비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체계적인 느낌은 아니거든. 수화물을 찾고 나와서 택시를 탔어. 그런데 기사님이 내 짐을 직접 트렁크에 실어주더라고. 그리고는 목적지를 친절하게 물어보면서 영어로 간단한 설명도 해줬어.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중국에서는 택시 기사님들이 대체로 무뚝뚝하고 손님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응해주는 게 신기했어. 서울 시내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 도로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신호를 어기는 차가 거의 없었어. 중국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서울에서는 차들이 조용하게 운전하고 있었어. 이게 정말 동아시아의 나라가 맞나? 나는 한국의 첫인상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팠어. 그래서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 한국은 김치만 먹는 나라라는 농담을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 삼겹살, 비빔밥, 찜닭, 감자탕, 설렁탕, 갈비탕, 이게 다 한국 음식이라고. 순간 멍해졌어. 나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기본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거야. 김치뿐만 아니라 나물, 계란찜, 장조림 같은 반찬들이 나왔어. 게다가 이 반찬들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리필이 된다고 했어. 중국에서는 반찬을 추가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짜라니 믿기지가 않았어. 음식을 맛보니 더 놀라웠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고추장과 된장의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고 짜지도 않고 건강한 느낌이었어. 나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씩 깨지는 걸 경험하고 있었어. 나는 한국이 그저 마케팅과 선전으로 이미지를 포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였어. 공항부터 도로, 대중교통, 음식 문화까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어. 물론 하루 만에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한국은 별거 없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출장 기간 동안 나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한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편견들은 어떻게 깨질까?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예정이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지켜봐 줘. 서울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점심을 먹는 것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김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과연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겹살, 비빔밥, 찜닭, 감자탕, 설렁탕, 갈비탕 이게 다 한국 음식이라고. 순간 멍해졌어요. 한국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이 있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기본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김치뿐만 아니라 나물, 계란찜, 장조림 등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어요. 게다가 이 반찬들은 무료로 계속 리필이 된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반찬을 추가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짜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음식을 맛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고추장과 된장의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고 짜지도 않고 건강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첫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의 한국 취재 과정에서 나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내 편견은 어떻게 깨질까?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첫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단순한 첫인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아직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 서울에서 이동할 일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 한국의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상상 이상이었어. 중국의 지하철은 규모는 크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서 혼잡하고 소매치기도 종종 발생해.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어. 지하철역이 깔끔했고 곳곳에 있는 전광판 덕분에 환승도 쉽게 할 수 있었어.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교통카드였어. 한 장의 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했어. 게다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님이 승객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중국에서는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승객들이 허둥지둥 타고 내리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스가 멈추고 승객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한국 사회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취재 중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닐 일이 있었어. 사실 약간 긴장했어. 중국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다니면 위험할 수 있거든. 그런데 서울의 밤거리는 의외로 너무 평온했어. 젊은 여성들이 새벽까지도 편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고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서 불안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다들 걱정 없이 다닌다고. 순간 놀라움과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음료를 사고 나오면서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 계산대 앞에 놓인 진열 상품들. 중국에서는 이런 곳에 있는 물건들이 종종 도난당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실제로 한국에서 범죄율이 낮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현실에서 체감되는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어. 한국에 대한 또 다른 편견 중 하나가 행정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거라는 거였어. 그런데 실제로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어. 서류도 몇 장만 작성하면 됐고 10분 만에 모든 처리가 끝났어. 중국에서라면 몇 시간은 걸릴 일인데 순간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부러워졌어. 또 하나 놀라운 건 병원 시스템이었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예약부터 검진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체계적이었어. 병원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들도 친절했어. 중국에서는 병원에서 긴 대기 시간과 불친절한 서비스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느낌이었어. 출국 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해. 너 가면 불편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했어.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런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 없었어.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은행에서도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들 친절하게 대해줬어. 물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한국인들은 개인적인 감정 없이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어. 인터넷에서 보던 반중 감정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어. 오히려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취재 일정이 절반 정도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깨져나갔어. 한국은 불친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했고 작은 배려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한국은 위험하다. 밤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했다. 한국은 중국을 싫어한다.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를 한 명의 방문객으로 대해줬다. 물론 한 나라를 단기간에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졌던 근거 없는 편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 이제 취재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었고 나는 한국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겪게 돼. 이 일로 인해 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 한국에서의 취재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까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 좋은 부분만 본 걸 수도 있어. 단점이 없을 리가 없잖아. 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국의 단점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하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었어. 그날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취재하던 날이었어. 한국의 전통시장은 중국의 시장과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지. 시장은 활기찼고 곳곳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 사람들은 계산을 빠르게 마치고 이동했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 나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몇 가지 기념품도 구입했지. 그런데 계산을 마친 후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여권, 카드, 현금까지 전부 들어 있었거든. 설마 도난당한 건가? 내가 아는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하지만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는 소매치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중국에서도 시장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당황한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시장 상인 한 분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그분은 곧바로 시장 안내소로 나를 데려갔어. 직원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시장 전체에 방송을 해주었어. 지금 광장시장에서 외국인 손님이 지갑을 분실하셨습니다. 주우신 분은 안내소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어.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냥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방송을 해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한 중년 여성분이 지갑을 들고 안내소로 온 거야. 이거 찾으시는 거 맞나요? 나는 얼른 지갑을 확인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안에 있던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 중국에서라면 분실물을 찾더라도 현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 나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걸이라고 말했어. 그 여성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혹시 주인이 찾을까봐 들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순간 나는 한국이 단순히 깨끗하고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라는 걸 깨달았어.
이전까지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여러 번 체감했지만 직접 이런 경험을 하니 확실히 알겠더라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어. 길거리에 물건을 두고 가도 그대로 있고 잃어버린 물건도 정직하게 주인에게 돌아오는 나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어. 한국은 왜 이렇게 신뢰가 깊이 자리 잡은 걸까? 아마 어릴 때부터 정직함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사회 전체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은 많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으니 나라도 빨리 가져가야 한다는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아. 한국에서는 그런 경쟁심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도덕의식이 더 강한 느낌이었어. 나는 처음에 한국을 단순한 경제 발전 국가로만 봤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나 자본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정직함 덕분이라는 걸. 이날 이후 나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어. 지갑을 되찾은 후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였어. 한국에서의 경험이 하나둘 쌓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실감했거든. 한국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다. 한국은 그저 서구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일 뿐이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불친절하다, 이 모든 생각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 사회 전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 나는 그동안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만 진짜 한국의 강점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 취재 일정이 모두 끝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 나는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 원래 출장을 갈 때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아직 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보고 싶었고 경복궁 야경도 제대로 즐겨보고 싶었어. 나는 공항으로 가는 길,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어. 도로를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바쁜 걸음으로 이동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편의점에서 계산 후 당연하다는 듯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손님들.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이것이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동안 써왔던 한국 관련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인터넷에서 떠도는 편견만 믿고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기사를 쓴 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기사로 쓰기로 했어.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강한 사회인지. 기사를 작성하면서 나는 내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순수한 여행자로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졌어. 이번 한국 출장에서 나는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싸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졌어. 아니, 지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 나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이제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 다음에는 꼭 취재가 아니라 진짜 여행자로서 한국을 찾아오고 싶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